여보 왔어? 주말에도 출근하고 너무 고생했어. 아니야. 좀 피곤하긴 한데 이맘때쯤엔 늘 바빠서 이제 익숙해. 당신 온다 해서 내가 맛있는 저녁 차려놨지. 당신이 좋아하는 LA 갈비 재워서 구워놨어. 우와, 대박. 진짜 맛있겠다. 갈비도 갈비인데 밑반찬만 몇 개야? 임금님 수라상 같은데? 그래? 당신 요즘 야근도 잦고 고생이 너무 많으니까 몸보신 시켜주고 싶어서 든든하게 준비했지. 맛은 어때? 어서 먹어봐. 보나마나 맛있겠지. 뭐 당신 음식 솜씨가 좀 좋아? 아, 신난다. 나처럼 이렇게 남편한테 잘 얻어먹는 아내도 없을 거야. 의사, 변호사, 검사 하나도 안 부러워 난. 요리사 남편이 최고다, 최고. 올해 들은 말 중에 제일 기분 좋은 말이네. 당신이 이렇게 잘 먹어주니까 더 신나서 요리하는 것 같아. 결혼하고 당신 해주는 밥 너무 잘 먹고 지내서 살오른 것 같아. 친구들도 엄청 부러워하고. 다들 남편 밥 차려주느라 바쁜데 나는 얻어먹기만 하니까. 살 오르기는 무슨, 음식 더 열심히 해서 더 찌워야겠네. 아유, 지금도 충분해. 근데 당신은 내가 해주는 음식 못 먹어서 어떡해? 한 번쯤 아내가 차려주는 밥 먹어보고 싶지 않아? 에이, 누가 차려주는 밥이야 사 먹을 수도 있는 거고. 평생 어머니가 차려주시는 밥상 얻어먹고 살았는데 나도 누군가한테 맛있는 한상 차려주고 사는 것도 괜찮지. 다행히 어머니 손만 물려받아서 아내한테 이쁨 받고 살잖아. 생각하는 게 어쩜 이리 이쁠까. 나 진짜 결혼 잘했다니까. 그치? 당신 평생 밥 걱정은 없어. 밥 걱정은 없긴 한데 하나 걱정되는 게 있긴 하네. 뭔데? 내가 요리 너무 못하면 어머님도 요리 잘하시고 당신도 잘하는데 너무 밉보이는 거 아니야? 에이, 음식 해드릴 일 있으면 내가 해드리면 되고 대접할 일 있으면 괜찮은 식당 찾아서 예약하면 되지. 우리 집은 제사도 따로 안 지내서 우리 엄마 앞에서 요리 솜씨 발휘해야 될 일도 없을 거야. 너무 걱정 마. 그래? 그럼 다행이고. 자취할 땐 야근이 잦아서 맨날 사 먹었더니 할 줄 아는 게 많이 없어서 걱정했거든. 아이고, 요리든 살림이든 잘하는 사람이 붙잡고 하면 되지. 쓸데없는 걱정 하지 마세요. 알겠어. 우리 남편이 최고다, 진짜. 며느라, 잘 지내고 있지? 어머님 잘 지내시죠? 그래, 다른 게 아니라 이번 추석 때는 같이 우리 어머님 댁에 좀 갈까 해서 전화했다. 아, 시할머님 댁이요? 거기가 워낙 시골이라 미리 말은 해줘야 할 것 같아서 명절에는 차로 3시간은 잡고 가야 되는 거리라. 우리 집에 들러서 나랑 주원 아빠랑 같이 태우고 출발하면 될 것 같은데. 아, 네. 주원 씨한테 전해드릴게요. 할머니 댁에? 혹시 시할머님 어디 편찮으셔? 아니, 그렇진 않은데. 갑자기 왜 할머니 댁에 가지? 그러니까 나도 당황해서 이유는 못 물어봤어. 그냥 오랜만에 인사드리려고 하시는 건가? 근데 할머님 댁 되게 멀지 않아? 전에 한번 갔다가 엄청 고생했던 기억밖에 없는데. 어머님, 아버님 댁까지 갔다가 출발하려면 당신이 너무 고생하겠다. 눈 딱 감고 한번 갔다 오지 뭐. 결혼하고 자주 못 뵙는 건 사실이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운전 좀 틈틈이 해놓는 건데. 아무래도 이번에 바쁜 시즌 끝나면 연수 다시 받아야겠어. 벌써부터 미안해서 어떡해. 우리 여보는 미안한 게 왜 이렇게 많아? 우리 할머니 보러 가는 건데 당연히 내가 고생해야지.
당신은 먼 길 같이 가주는 것만 해도 고생하는 거야. 그래도 대신 내가 옆에서 서포트 많이 해줄게. 고마워, 여보. 2주 뒤. 어머님, 아버님, 저희 왔어요. 그래. 오는데 생각보다 좀 걸렸구나. 저희가 좀 늦었죠? 아무래도 명절이라서 그런가 봐요. 바로 출발하시죠. 지금 출발해야 저녁 시간대보다 일찍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얼른 가자. 어머, 어머님, 뭘 이렇게 많이 챙기셨어요? 차 오래 타고 가야 하니까 같이 먹으려고 이것저것 좀 챙겼다. 우와, 역시 어머니밖에 없으세요. 내가 안 챙기면 네가 우리 주원이를 챙겨 먹이겠니? 운전이라도 나눠 할 줄 알면 모를까. 주원이 혼자 장거리 운전 시킬 생각하니까 마음이 미어져서 말이지. 먹을 거라도 든든하게 챙겨줘야 할 거 아니야? 네? 아, 네. 제가 운전 연수를 좀 했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저도 주원 씨한테 미안해서 옆에서 많이 챙겨주려고 했어요.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우리 할머니 뵈러 가는 건데 혜영이는 몸만 가져도 고맙지. 으이구, 네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결혼했으면 할머니 뵙는 거 당연하지. 네가 그렇게 말하면 결혼 생활 오래되면 나중에 이런 걸로도 유세 부린다. 처신 똑바로 해. 아휴, 엄마도 참. 여보, 너무 귀담아 듣지 마. 엄마 괜히 심술 부린다. 나는 괜찮아. 신경 써줘서 고마워, 여보. 아, 엄마, 분위기 어쩔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는 그만하고 이제 그만 출발합니다. 1시간 뒤.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차가 더 막히네요. 엄마, 아빠 피곤하시면 눈 좀 잠깐 붙이세요. 당신도 눈 좀 붙여. 아이고, 네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눈을 붙이니? 에이, 괜찮아요. 난 이럴 줄 알고 어제 엄청 많이 자고 왔어. 이 사람이 많이 못 잤지. 어제까지 일하느라. 얼른 자, 여보. 좀 피곤하긴 한데 아직은 참을 수 있는 정도야. 세상에, 남편한테 장거리 운전 떠맡기고 잠이 오니? 예, 아가야, 잠 깨게 과일이나 먹자꾸나. 과일이요? 과일 챙겨 오셨어요, 어머니? 거기 앞에 실은 아이스박스 있지? 그 안에 한번 열어봐라. 네. 사과랑 칼 들어있지? 아, 네. 어머니, 근데 사과가 안 깎여 있는데요? 사과 좀 네가 깎아서 주원이 좀 먹여주고 우리도 좀 주고 해라. 어? 당신 칼질 서툴잖아. 괜찮겠어? 엄마, 안 그래도 차 안에서 흔들리는데 어떻게 사과를 깎으라고 줘요?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다치긴 뭘 다쳐? 그럼 평생 칼질 서툴다고 안 하고 살 거야? 이런 데서 해봐야 칼질도 빨리 느는 거야. 얼른 좀 깎아봐라. 네. 아, 엄마, 과일 드시고 싶었으면 깎아서 가지고 왔어야지. 뭐 이런 걸 시켜요. 아니야, 됐어. 이번 기회에 나도 한번 연습해보지 뭐. 어머님이 잘 깎았나 봐주세요. 5분 뒤. 아야. 여보, 괜찮아? 아, 괜찮아. 조금 배웠는데. 아니, 괜찮긴 뭐가 괜찮아. 피나는데. 아이고, 그거 귀하고 비싼 사과인데 피가 다 묻었네. 그래가지고 먹겠니? 입맛이 뚝 떨어지는구나. 사과 한번 먹자고 시켰더니 그걸 못 깎아서 피를 내니 내기를. 칠칠 맞지 못하게. 됐다. 그 사과 너나 먹거라. 엄마, 진짜 왜 그러세요? 사람이 다쳤는데 걱정은 안 해줄 망정. 너는 이 상황에 그런 말이 나와? 결혼했다고 내 마누라 편만 드는 거야? 아이고, 거참 시끄러워서 잘 수가 없네. 조용히 좀 가면 어디가 덧나? 당신 분란 일으키지 말고 조용히 좀 해. 앞으로 몇 시간이나 더 가야 되는데 좀 조용히 좀 가자, 어?
그래 여보, 진정해. 여기 밴드 넣어놨어서 일단 이거 붙이면 될 것 같아. 진짜 어머니 오늘따라 왜 저러시는 거야? 미안해 여보. 아니야, 당신이 뭘 잘못했다고. 1시간 뒤. 예, 추원아, 몇 시쯤 도착할 것 같니? 벌써 저녁 시간인데. 1시간은 더 걸릴 것 같은데요? 왜요? 어머니 배고프세요? 휴게소 들러서 저녁 먹고 갈까요? 아유, 아니야. 얼른 내려가서 할머니랑 같이 먹어야지. 아니, 그런데 1시간은 더 걸린다고? 얼른 내려가서 제사 음식 좀 해야 하는데. 네? 제사요? 무슨 제사요? 무슨 제사긴? 네 시할아버지 제사지. 명절마다 지내는데 몰랐니? 하긴 네가 뭐 시할머니 댁을 찾기를 해야 알지. 아, 저는 결혼 전에 집안에서 지내는 제사가 따로 없다고 들었어서요. 우리가 지내는 제사가 없는 거지. 우리 어머님은 꼭 지내신단다. 어머님 연세도 많이 드셨는데 혼자 음식 차리고 할 거 생각하면 도무지 신경이 쓰여서 말이야. 멀쩡한 젊은 며느리도 들어왔는데 가서 좀 도와야지, 안 그러니? 엄마도 참. 여보 걱정하지 마. 음식은 내가 더 많이 할 테니까. 1시간 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손주랑 손주 며느리도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귀한 손님이 왔네. 할머니, 오랜만에 뵙네요. 잘 지내셨죠? 아이고, 그래. 결혼하고 이렇게 먼 길 찾아오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제사 도와주려고 오겠다고 했다며? 네? 아, 네. 요즘 아가씨들답지 않게 어쩜 그렇게 마음이 고와. 우리 손주가 장가를 잘 갔네. 잘 갔어. 요즘에는 결혼하면 할머니 찾아오기는커녕 제사도 요리조리 피하느라 바쁘다던데. 할머니, 시대가 바뀌었는데 당연히 사람도 바뀌어야죠. 언제까지 며느리들이 일만 해요? 뭐? 아이고, 아주 우리 손주가 급진적이네. 급진적이야. 여보, 고맙긴 한데 오늘은 그냥 할머님 비위 맞춰드리자.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한테 밉보이고 싶지도 않고. 그래도 당신 고생하는 꼴을 어떻게 봐? 요리는 내가 더 잘하니까 내가 한다고 하면 돼. 어머니, 근데 우리 손주 며느리도 요즘 아가씨들답게 요리를 잘 하진 못해요. 그래서 가르쳐 주려고 데리고 왔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네.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어도 여자가 요리는 잘해야지. 그래야 밥값을 하는 거지. 할머니, 이 사람 제 밥값 너무 잘하고 있어요. 다니는 회사에서 인정받아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요리는 제가 업으로 삼고 있어서 제가 더 자신 있는데요. 이게 어디 할머니 앞에서 입방정이야. 까불지 말고 저기 가서 너희 아버지나 도와서 세차나 하고 와. 이 밤중에 무슨 세차예요? 저 보내고 혜영이 일 시키려고 그러죠? 여보, 나 정말 괜찮으니까 다녀와. 할머님이랑도 이럴 때 이야기 나눠보지. 언제 또 나눠보겠어. 일단 알겠어. 금방 올 테니까 요리 손대지 말고 기다려. 잘 다녀와. 얘야, 진짜로 요리 손 안 대고 기다릴 생각인 건 아니지? 아, 네, 물론이죠. 뭐부터 할까요? 전 부쳐야 되니까 여기 호박 씻어서 이쁘게 썰어놓고 부침가루로 반죽 좀 만들어서 부쳐라. 네, 어머니. 근데 넌 애를 도대체 어떻게 구워 삶아 놓은 거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보통 남자들이 이런 거 안 하려고 하는데
내가 도대체 어떻게 말을 해놨길래 제가 너한테 뭐 좀 시키려고 하면 하나하나에 바들바들 떠느냔 말이야. 아, 오해세요, 어머니. 그냥 주원 씨가 어머니처럼 요식업을 하다 보니까 음식하는 것도 좋아하고 자부심도 있어서 그래요. 주원 씨가 음식 솜씨가 더 좋기도 하고 제가 서투르니까 배려해 주는 거죠, 뭐. 네 음식이 얼마나 맛없으면 제가 저러겠어? 쟤 너한테 밥이나 제대로 얻어먹니? 보통은 주원 씨가 해줘요. 저도 가끔 해주기는 하는데 회사가 야근이 잦아서 많이 못 해주기는 해요. 나 이럴 줄 알았다. 제사가 여러 음식을 해볼 수 있는 기회거든? 원래 우리 때도 뭐 하나도 할 줄 모르고 시집와서 다 제사 지내면서 요리 배운 거야. 그러니까 요리조리 빠져나갈 생각 말고 요리 배울 수 있는 기회다 생각하고 열심히 해봐. 알겠니? 네, 노력해 볼게요. 어머니, 저는 다 부쳤는데 슬슬 조기 굴... 그래, 손주 며느리는 잘 하고 있니? 아휴, 말도 마세요. 어찌나 손이 느린지 답답해 죽겠어요, 어머니. 그래도 덕분에 오랜만에 남편 제사도 지내는구나. 내가 나이가 들어서 도저히 혼자 지내기가 힘들었는데 젊은 애가 들어오니까 뭐라도 얻어먹네. 우리 신랑이. 아버님도 손주 며느리가 차려준 밥상 한번 드셔야죠. 저 애가 벌써 결혼한 지가 2년인데 우리 주원이 밥상 한 번을 안 차린다잖아요. 세상에나, 결혼한 부인이 남편 밥상을 안 차려줘? 세상이 아무리 변했어도 말세다, 말세야. 우리 때는 꿈도 못 꿀 일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어머님, 제가 주원이 밥 좀 해줘라 한다고 들을 애도 아니고. 주원이 저 자식은 지 아내한테 어떻게 세뇌를 당한 건지 뭐 좀 시키려 하면 눈치 없이 자꾸 끼어들어서 회방이나 놓고. 아까 보셨죠? 눈 부릅뜨고 요리하지 말라 한 거. 제가 주원이 때문에 제 명예 못 산다니까요. 에이구, 지 아내한테 눈 뒤집혀서 애미 속 뒤집히는 건 모르고 다 저 좋으라고 잔소리하는 건데 그걸 몰라. 부모 맘 알려면 걔도 멀었어. 지들이 애나 낳아봐야 제 마음을 알죠. 결혼 전에 제사 없다는 말은 정말 괜히 했다니까요. 저런 애들은 매년 제사라도 지내면서 일하는 법 손에 익혀야지. 안 그럼 맨날 허구한 날 일 핑계로 못한다 안 한다 소리만 해요. 그놈의 회사 뭐 얼마나 벌어온다고. 지가 가장이라도 되는 줄 아나. 그래, 잘했어. 이렇게 없던 제사라도 만들어서 해야 뭐가 늘어도 늘지. 어른들 도와 일하는 법도 배우고 해야 며느리지. 며느리가 상전처럼 놀고 먹다 가는 게 그게 어느 나라 법도야. 그러니까요. 그나마 어머님 덕분에 없던 제사 만들 명분이라도 있었지. 이미 저희끼리는 안 지낸다고 말해놔서 오늘도 그걸 딱 꼬집어서 따지더라니까요. 이게 다 저 신부 수업 시켜주려는 의도인 줄도 모르고. 어머님, 이게 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 깜짝이야. 얘, 너 언제부터 듣고 있었니? 저 일 시키려고 없던 제사를 만들었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얘, 오죽하면 해숙이가 나한테 부탁까지 해서 그랬겠니? 네가 알아서 일을 척척 안 하니 그런 거 아니냐? 주원이 밥도 안 차려주고. 저는 연세 많으신 할머님께서 혼자 힘들게 돌아가신 할아버님 제사 지내신다 해서 애틋한 마음에 도우려고 했어요. 전 뵌 적도 없는 분인데 오로지 할머님 도우려는 어머님 마음 생각해서 좋은 마음으로 하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그게 다 저 때문이었다고요? 예, 그럼 네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그걸 내가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겠니?
내가 무슨 공주마마라도 되는 것도 아닌데 우리 아들이 널 모시고 살아야겠어? 원래 여자들은 제사 지내면서 집안 살림이며 요리며 살뜰하게 배우는 거야. 저 집안 살림 아예 못하고 안 하지 않아요, 어머니. 결혼 전에 자취했어서 어느 정도 알아요. 그냥 제가 일이 많으니까 주원 씨가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너만 해? 일은 우리 주원이도 하는데 왜 너만 떠받들어 모시고 있냐고. 그게 다 마음에 안 들어서 너 신부 수업 제대로 시키려고 그랬다. 왜? 그게 그렇게 불만이야? 네, 불만이에요. 그리고 너무 실망이고요. 그렇게 떳떳하시면 주원 씨한테 다 그대로 이야기해도 되죠? 뭐야? 어머니, 얘 좀 보세요. 어디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눈을 똑 부시고 달려들어? 니네 애미가 널 그렇게 가르치든? 할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보,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여보, 나 괜찮아. 주원아. 이 음식들은 다 뭐고 그렇게 시키지 말라고 좋게 말씀드렸는데도 게다가 안 본 새 언성이나 높이고 계시고 결국 며느리를 이렇게 부려먹고 갈궈야 속이 시원하세요? 저 다시는 할머니 집 안 올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제사는 어머니랑 지내세요. 제게 일을 가르치려고 없던 제사까지 만들어 부려먹었다는 사실을 안 남편은 분노했어요. 어머니가 그런 분인 줄 몰랐는데 결혼 후에 제게 하는 행동을 보고 너무 실망이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3대 독자인 탓에 어머니와 할머님이 유독 예뻐하고 귀하게 큰 탓인지 남편에게 대접받으며 살고 있는 제 꼴이 보기 싫으셨던 모양이에요. 남편은 제게 진심으로 사과하기 전까지는 어머님과 할머님을 찾아뵙지 않겠다고 선포했고 아들이라면 죽고 못 사는 어머님은 결국 제게 직접 사과하셨어요. 별로 속이 시원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 뒤로는 제게 말씀도 조심스럽게 하시고 어느 정도 선을 지켜주시더라고요. 그러게 잘 해드리려고 마음 먹었을 때 서로 예쁘게 봐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시어머니라고 괜히 선을 넘으셨다가 좋은 꼴 못 보고 오히려 요즘은 가족끼리 만나면 제 눈치만 보고 지내신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으로 사회복지사로서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회복지사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도움을 베푸는 것이 저의 보람이자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보육원에서 자라서 복지의 혜택을 누려왔던 저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고루 복지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힘을 쓰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죠. 가족이 없는 저였기에 누구보다도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원해왔었고 남편과 결혼했을 때만 하더라도 저만의 울타리가 생긴 것 같아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울타리로 여겨왔던 남편과 시모는 저를 힘들게만 하는 사람이었죠. 특히 시모는 남편을 홀로 길러온 보상을 받아야 한다 생각하며 제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본인들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물론 좋은 것은 제게 하나도 주지 않으려던 사람들. 제가 닥친 행운을 공유하지 않던 그들이 어떻게 추락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해요. 어머님, 이번에 제주도 여행 가신다는 거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지 그러셨어요. 저도 조만간 휴가 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너 휴가 기다린다고 좋은 날 다 놓치고 비 올지도 모르는 날 가야겠니? 이벤트 당첨돼서 공짜로 가는 여행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기면 될 일을 왜 따지고 앉았어? 너는 어떻게 애가 그렇게 이기적이냐? 이기적이라니요, 어머님. 여행 당첨된 것도 따지고 보면 제가 응모해서 된 거니까 당연히 제 목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전자제품 사서 나온 응모권에 핸드폰 번호 입력하는 건 나도 하는 일이다.
제품을 산 내 몫이라는 게 맞는 말이지. 게다가 네 몫을 주장하고 자시고 가네. 내가 그때밖에 시간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니? 이 시어머니가 집에 얹혀 산다고 무시하는 거냐? 내가 너보다 배웠으면 훨씬 더 배운 사람이야. 그런데 논리니 뭐니 주장하면서 이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거니? 무시하긴 누가 무시한다고 그래요. 단지 저도 같이 갔으면 해서 그랬던 거죠.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연금 복권도 선물 드리려고 사뒀는데 이렇게 훌쩍 남편이랑 같이 가버리실 줄은 몰랐죠. 어차피 그거 깨작깨작 1만 원씩 해봤자 되기나 하겠냐? 난 네가 그런 걸로 이 시모를 길들이려고 하는 게 훤히 보인다. 그 수작질을 보면 내가 구역질이 날 정도인 거 알고 있니? 앞으로 이 시모를 어떻게 구슬리려고 할지 모르겠다만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을 테니까 각오하거라. 요즘 들어 저한테 점점 더 구박이 심해지시는 것 같아요. 그이까지도 저한테 덩달아 눈치 주고 있고요. 왜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힘이 드는지 모르겠네요. 그건 네가 멀쩡하지 않은 년이라서 그런 거지. 나도 참던 참인데 말 잘했다. 넌 어떻게 된 애가 결혼한 지 10년 동안 애를 못 가질 수가 있니? 저도 노력하고 있잖아요, 어머님. 솔직히 말해보거라. 너 과거에 어디 몸 함부로 굴리고 다닌 거 아니냐? 세상에.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몸을 함부로 굴리다뇨? 그러면 제가 애 못 낳는 게 전적으로 제 탓이라는 뜻인가요? 그러면 네 탓이지. 우리 명철이 멀쩡한 몸 가지고 이때까지 잔병치레 한 번 안 한 애다. 근데 너는 허구한 날 골골거리고 복지사라는 년이 아프다면서 병가도 자주 받지 않니? 그런 것만 봐도 너가 멀쩡한 사람 구실 못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증거가 있는데 어디 발뺌을 하고 앉았어? 애를 못 낳는 거는 제 문제가 아니라 남편 문제도 있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병원에서 검사 받아보니까 남편이 정상적인 사람보다 정자양이 많이 부족하다잖아요. 어머님도 같이 검사 결과 들으셔놓고 왜 이제 와서 딴소리세요? 우리 애가 조금 부족해도 네가 멀쩡했었으면은 이렇게 10년 동안이나 애를 못 가질 일이 있니? 아이고, 며느리 한 번 잘못 들여서 우리 집안대 가 끊기게. 이게 무슨 날벼락이란 말이냐. 이래놓고도 지 잘못은 하나도 없지. 하여튼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망할 년 같으니. 처음에 남편이랑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시게 될 때 기억나시죠? 그때 저 반대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어머니 모시고 살려고 마음먹었던 건 몸도 아프시고 앞으로도 혼자 지내기 적적하실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저 누구보다도 가족이 있길 바라고 집안이 북적북적 거리길 바라는 사람이라고요. 아이 못 가져서 힘든 거는 어머님만이 아닌데 왜 자꾸 이러세요? 이 문제로 결혼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저 들들 볶는 거 지겹지 않으세요? 지금 말대꾸하는 거니? 에이 미친년. 모신 것까지 들먹이면서 이 시모 면박 주려는 거냔 말이다. 너도 지겨운 거 알면 얼른 아이를 가지거라. 저의 시어머니는 제가 자식을 가지지 못한다는 이유로 매일같이 핍박을 해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핍박을 자꾸 겪다 보니 남편이 아니라 정말 저에게 원인이 있나 싶을 정도로 마음이 많이 힘들었는데요. 그런 저를 위로해야 할 남편은 도리어 저를 원망하기만 했습니다. 네가 엄마한테 자꾸 대드니까 집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며느리로서 왜 기본적인 걸 못하냐? 남들한테만 봉사 정신 가지지 말고 가족한테도 기본적인 건 좀 하라고. 당신 말 다 했어? 신혼 지나기도 전에 어머님 모시자고 할 때 흔쾌히 그러자고 대답할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어. 나는 어머님 모시자는 당신 말에도 흔쾌히 알겠다고 한 사람이야. 그리고 지금껏 바깥일은 물론 집안일까지 도맡아 하고 있고. 돈을 내가 더 벌잖아. 배달일 하면서 위험까지 감수하고 있는 남편한테 왜 그렇게 너는 존경심이 없냐? 당신이 나보다 덜 배우고 입도 험한 사람이지만 내가 받아줬던 이유가 뭔 줄 알아? 아들 딸 하나씩 낳아서 잘 기르는 게 꿈이라고 하면서 외동이라고 하면서 혼자라서 외롭다고 했던 당신 말에 너무 공감이 가서 그랬던 거야. 나나 당신이나 서로 외로웠던 사람이고 그래서 함께 했던 거라고.
그나마 신혼 때는 내 편 들어주더니 이제 와선 어머님 편만 드는 이유가 뭔데? 설마 내가 싫어지기라도 한 거야? 그래, 허구한 날 엄마랑 대립각 세우는 아내가 좋겠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그렇게 상식 주장하는 사람이 배달을 하면서 고객한테 가는 음식 한두 개씩 몰래 빼먹고 그러니? 배달일 할 때도 먼저 고객이 진상질하니까 나도 고객한테 진상처럼 나가는 거라고. 너가 먼저 나를 힘들게 하니까 나도 너를 힘들게 하는 거잖아. 당신이랑 이렇게 다퉈봤자 애 가지는 문제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 당신도 솔직히 힘들잖아. 그만 좀 해. 그만하자고 해봤자 끝날 문제가 아니라니까. 애를 왜 못 가지는데 대체 왜? 진짜 엄마 말대로 너 젊은 시절에 함부로 몸 굴렸던 거 아니야? 이제 하다 그딴 말까지 하는구나. 어머님이 당신을 어떻게 현혹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아내한테 말 조심해. 이혼당하기 싫으면 솔직히 애 못 가지는 거 당신이 하자 있는 인간이라서 그런 거잖아. 이혼해봤자 너 먹고 살 일은 걱정 안 되고 지금 집도 내 거고 너 복지사로서 받는 월급이라고 해봤자 어차피 쥐꼬리잖아. 혼자 살면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모르는 소리 하지 마. 당신 어머니랑 같이 둘이서만 지내봐야 돼. 내가 해주는 밥이며 반찬 그리고 집안 청소까지 당연하게 누리던 것들. 당신이 분담해봐야 알 거야. 내가 없어져 봐야 소중한 걸 알 거라고. 야, 네가 없어져주면 속이 다 후련하겠다. 애도 못 가지고 남편 발목 잡는 년 없어지는데 알턴이가 빠진 기분이지 않겠냐? 우리 엄마도 내심 바라고 있을걸? 이참에 우리 이혼이나 해버릴까? 그래, 당신 말이 그러면 진지하게 한번 검토해보자고. 참고로 나중에 후회한다고 해도 절대 안 받아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 누가 할 소리? 너 울며불며 빌어도 나는 절대 안 받아줄 거야. 먹고 살기 힘들어서 길거리 나가는 처지 된다고 해도 전혀 신경 안 쓸 거라고. 그러니까 너나 각오하고 있어. 그래, 나도 무서울 거 하나 없어. 얼마든지 그렇게 하자. 차라리 잘 됐네. 지긋지긋한 남편 버리고 까칠한 시어머니 대신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는 기회 생기는 거니까. 이게 요즘 아주 기어오르기를 밥 먹듯이 하네. 너 뭐 잘못 먹었냐? 옛날 같았으면 좀 쪼아주면 내 하면서 넘어갔었잖아. 근데 요즘 왜 이렇게 말대꾸지? 나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말했잖아. 당신이라는 사람 나도 이제 지긋지긋하다고. 지 엄마랑만 찰싹 붙어서 마누라 빼고 여행 다니는 남편. 이젠 완전 정 떨어졌어. 이러니까 내가 엄마랑만 놀러 다니고 너는 떼어놓으려는 거야. 어딜 가든 남편에 대한 존경 이런 거 하나도 없는 마누라 빼놓으려는 거라고. 솔직히 엄마한테 뭐 연금 복권인지 로또 복권인지 맨날 사서 갖다 주면 뭐하냐? 얼마 되지도 않는 가짜는 거 갖다 주면서 환심 사려는 건 네 복지 받는 인간들한테나 하셔. 당신은 결혼 때부터 이제까지 선물 한 번이라도 해준 적이라도 있어? 야, 나도 생일 선물 안 챙겨주길 바라는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안 주는 것도 당연한 거지. 왜 요즘 따라 바라는 게 많아지지? 진짜 손찌검을 한번 해야 되나? 그래 때려라 때려. 너 죽고 나 죽자. 결혼 초와는 달리 10년 차가 된 이후 왜인지 남편과 시어머니의 구박이 점점 견디기 힘들어지고 있던 저였습니다. 짜증이 부쩍 심해진 것도 모자라 몸까지 무거워져서 이상했던 저는 병원에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진찰을 해보시고 검사를 하시더니 제가 임신 초기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아이가 생긴 상황.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이미 마음이 떠있던 상황이었죠. 저를 빼고 여행을 가는 것까지는 참을 수 있었지만 보란듯이 외식을 둘이서만 즐기고 애를 못 낳는다면서 매일같이 구박하는 사람들과 더는 함께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헤어지고 나면 혼자서 아이를 기를 수 있을까 걱정하던 중 제게 믿을 수 없는 행운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여행권에 당첨된 것으로 여행 간 사이 선물해줄 요량으로 샀던 연금 복권에서 당첨이 된 것이었죠. 믿기 힘든 행운인지라 꿈이 아닌가 싶을 정도였지만 아무리 확인해봐도 1등이 맞았습니다. 로또 복권만큼 한 번의 목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달이 돈이 나오게 되니 아이와 둘이 살 정도로는 충분하다 싶더라고요. 이런 것도 모르고 남편이며 시모는 계속 저를 무시해댔죠.
제가 자기들을 절대 떠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랑 엄마 콘서트장 좀 다녀올 거니까 집안 청소 똑바로 해놓고 있어. 알겠냐? 얼마 전에 보니까 먼지가 완전 빽빽해서 코 막히고 온몸이 가렵더라. 청소를 하려면 똑바로 하라고. 그래, 네가 이 집안 시집 온 지 10년이나 됐는데 여전히 집안일에 서투르잖니. 이게 다 뭐 하나라도 노력하지 않는다는 증거 아니냐? 이러고 또 우리 둘이서만 콘서트 갔다면서 아쉬워하고 섭섭해하는 척하지 마라. 처음이라면야 그런 연기에 속았겠지만 이제는 뭔 수작인지 다 알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는다. 어머님 말 조심히 하세요. 저 가뜩이나 예민한 시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두 분 후회할걸요? 후회는 개뿔. 네가 뭐 어떡할 건데? 정말 이혼이라도 하려고? 좋아, 이혼하자. 이혼하면 나도 좋고 엄마도 좋고 아주 가족이 다 화목하고 행복해지겠네. 당신도 그래. 어머님이 같이 살게 되면서 처음 나 구박했을 때는 편들어주던 사람이었잖아. 그런데 이제는 아주 어머니 말이라면 다 맞다고 하고 내 말은 들어주지도 않지.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어? 우리 명철이가 왜 변했는지는 니년이 답을 더 잘 알지 않니? 10년 동안 애도 못 가져. 과거는 물라네. 이런 년을 뭐가 좋다고 마누라 대접을 해줘야 하겠니? 이제는 아주 없던 과거까지 만들어내시네요. 사람을 자꾸 그렇게 몰고 가시는 거 보니까 어머님이 문란하셨던 거 아닐까요? 뭐가 어쩌고 어째? 에이 씹어먹어도 시원찮을 년. 네가 이러니까 집안이 화목할 날이 없는 거다. 명철이 배달일로만 끝날 운명 아니었어. 우리 아들 훨씬 더 대성해서 다른 사람들 위해 떵떵거릴 운명이었는데 너 때문에 운수가 틀어막혀서 이렇게 된 거다. 법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법사님이요? 이제는 미신까지 동원해서 사람 미치게 하시려고요? 대체 왜 그러시는데요? 제가 미운 이유가 대체 뭐냐고요? 들었잖아. 엄마랑 내 인생 이 모양 이 꼴인 거 너 때문이라고. 너처럼 미래도 없고 애미 애비도 없는 년 거둬들이느라 우리까지 같이 밑바닥에서 뒹굴거리고 있는 거라고. 남들이 애 가지고 좋은 집 살면서 기본적인 거 누리고 살 때 이렇게 팍팍하게 사는 거 다 누구 탓인지 아직도 감이 안 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데? 닥쳐. 닥치고 그냥 시키는 거나 잘해. 어쨌건 엄마랑 콘서트 보고 기분 풀고 있을 거니까 괜히 연락해서 사람 기분 잡치지 마. 열받게 하지 말라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가수의 콘서트장에 가는 모습을, 그것도 일부러 사진을 남겨두면서 저를 조롱했습니다. 둘의 모습에 빨리 결별을 하고 다른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하는 건가 고민까지 되었죠. 사실 아이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도 임신했다는 걸 알리면 둘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확실해지면 얘기하려고도 했죠. 그런데 두 사람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나날이 비상식적으로 되어갔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해졌으니 차라리 이혼을 하고 혼자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싶더군요. 고민하던 저에게 결단을 내리게 해준 것은 시어머니의 폐악질이었습니다. 집에서 몸이 무겁고 피곤하여 휴일날 침대에서 자고 있었던 저를 뒤흔들어 깨우는 것은 물론 찬물까지 얼굴에 뿌린 시어머니였죠. 아, 차가워. 어머님, 대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왜 자고 있는 사람 얼굴에 물을 뿌리냐고요? 귀에 물 다 들어갔잖아요. 너가 처자고 있는 꼴이 하도 열받아서 그랬다. 일이 없으면 밖에서 폐지라도 줍든지 해야 할 거 아니냐. 아니면 시어머니 눈에 안 띄게 저기 어디라도 나가 있든지 했어야지. 집에서 몸이 안 보일 정도로 계속 움직여도 시원찮을 판에 이시모 방치해놓고 잠이나 처자고 있어? 네가 제정신이니? 저 제정신이고요. 어머님이 이러시는 게 오히려 미치신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술도 마셨네요. 아유, 술 냄새. 이제 아주 시모를 상대로 막말을 쏟아붓는구나. 미쳤다고? 그래, 이년아, 너 오늘 한번 죽어봐라. 어머니 왜 이러세요? 머리카락 놓으시라고요. 내가 너 때문에 술이 하루하루 늘어만 간다. 에이 미친년. 죽어. 시어머니가 술을 잔뜩 마시고는 저에게 폐악질을 부리고 있는 중 무슨 소란인가 하여 뒤늦게 합류한 남편.
그런데 그런 시어머니의 폐악질을 보고도 말리긴커녕 오히려 시모에게 합세하여 저를 핍박하더군요. 내가 다 속이 후련하네. 엄마 아주 잘했어. 당신 지금 내가 얼굴 다친 거 안 보여? 병원 지금 당장 데리고 가도 모자랄 판에 잘했다는 말이 어떻게 나와? 당신도 혹시 지금 술 마신 거야? 나 정신 멀쩡하고 엄마도 술만 마셨다 뿐이지 멀쩡해. 너가 이때까지 우리한테 해왔던 짓거리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대체 뭘 했길래 이러는데? 내가 당신 인생을 망치기라도 했냐고. 법사님께서 하신 말씀 들어보니까 틀린 거 하나 없더라. 기 세고 사람 말 못 알아듣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년이라고. 운도 지질이 없어서 재물운이라고는 오히려 다 밖으로 내보내기만 하는 년. 그게 바로 너라고 그랬어. 기가 막혀서. 어머님 대체 그이랑 뭐라고 다니시는 거예요? 너 앞으로 이 집안에서 몸 편히 있을 생각 절대 말거라. 계속 바지런하게 움직이면서 땀을 계속 흘리라고. 그래야 재물운도 돌아오고 우리 명철이 더 큰 사람 될 수 있다고 그랬어. 너가 애 발목을 잡고 있는 거라고. 정말 황당하다. 알겠어요. 두 사람 하는 얘기 잘 들었으니까. 제가 그냥 이 집안에서 없어져야겠네요. 없어야 되는 거는 사실 너뿐만이 아니다. 암만 생각해봐도 네 자궁은 불량품인 것 같구나. 애도 못 가지고 쓸모도 없는 거 그냥 떼버리지 그러냐? 네, 어머님 지금 가서 떼고 올게요. 얼마든지 그렇게 해야겠네요. 뭐? 자궁 떼고 온다고? 이게 정말 시모 말에 막 나가는구나. 그래, 떼. 자궁 떼라고. 닥쳐. 떼긴 할 건데 애는 낳고 뗄 거니까. 힘들게 가진 아이인데 세상 빛은 봐야지 않겠어?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 너 설마 임신했다는 얘기니? 자, 여기 핸드폰 사진에 보이시죠? 병원에서 전송해준 초음파 사진. 눈이 있으면 똑똑히 보세요. 저 임신 초기래요. 근데 괜히 설레발치는 게 될까봐 말 안 하고 있었는데. 두 사람이 절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았으니까 그냥 깔끔하게 이혼하려고요.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당신 임신했어? 왜 그걸 이제서야 말해?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당신이 우리 힘들게만 한다고 생각했다고. 법사님이 분명 당신이 평생 애 못 가진다고 했었는데. 미신에 휘둘려서 마누라 들들 볶는 당신한테 여보란 소리 듣고 싶지도 않네요. 어머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애 없어도 나란 사람 그대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길 바랐다고. 게다가 또 뭐? 재물운이 떨어진다고? 내가 재물운을 밖으로 내보내기만 한다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연금복권 1등에 당첨되는데? 그건 또 무슨 소리니? 너 지금 술 마셨니? 네가 설마 연금복권 당첨이 됐다는 소리니? 명철아, 얘한테 얼른 물어봐라. 이게 뭔 소린지 당최 따라가질 못하겠구나. 술 마신 게 어머님이지 저겠어요? 저 연금복권 1등 당첨됐고 다달이 풍족할 정도로 돈 받고 있어요. 이제 이혼한다고 해도 제가 어머님이랑 그이한테 아쉬울 거 하나 없고요. 헛소리지 여보? 지금 나 머리가 너무 혼란스럽다.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거짓말인지 모르겠어. 애 가졌다는 건 진짜 맞아? 진짜겠지? 아니면은 진짜 내가 당신 가만 안 둔다? 가만 안 두긴 뭘 가만 안 둬. 내가 너랑 가만히 안 살 건데. 염치가 있으면 그딴 소리가 나오니? 이 파렴치한 인간들아. 제가 쏘아붙이자 할 말을 잃은 두 사람. 저는 그런 두 사람을 비웃어주고는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하루하루가 괴롭고 고통스럽던 집 안에서 빠져나오니 아주 속이 다 후련하더군요. 뒤늦게서야 제가 한 말이 모두 진실임을 알게 된 남편과 시어머니는 뒤늦게서야 빌기 시작했지만 저는 두 사람을 용서해 줄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가, 너가 애 낳고 혼자 살아가려면 얼마나 힘들겠니? 또 애를 생각해서라도 아빠는 있어야 되지 않겠니? 홀로 애 키우기 쉽지 않은 세상이다. 너가 걔를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어떻게 키우단요. 돈도 있겠다. 시간도 있겠다. 못할 거 없죠? 어머님 돌보면서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던 저예요. 그때 생각하면 애 돌보는 것쯤은 일도 아닐 것 같은데요. 당신이 엄마한테 화난 거 알겠어. 그래도 침착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하자. 응? 나 당신 엄마한테만 화난 거 아니야.
당신이라는 인간도 아주 실망스럽고 최악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진정 좀 하고 생각을 해보고 말을 하지. 우리가 이혼하게 된다면 연금 복권 그것도 절반 나 떼줘야 될 테고 애 혼자 기르기 쉽지 않은 일이잖아. 내가 그냥 배달일 그만두고 주부로서 애 돌보는 거 전담할게. 정말 큰 마음 먹고 결정한 거니까 당신도 이쯤에서 양보해라. 양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연금 복권 당첨된 거 절반을 널 왜 주는데? 정말 이럴 거야? 내가 그동안 당신 위해서 헌신한 거 생각하면 이거 내가 절반 이상을 가져도 모자랄 판이야. 소송 한번 들어가 봐. 뒤늦게서야 후회할 일 만들지 말지. 그러든지 말든지. 돈이랑 애가 걸리니까 살이 판다니 아주 안 되는구나. 무식한 소리도 정도껏 해. 내 돈이고 내 아이야. 당신 집은 없다고. 이게 또 남편을 무시하네. 야, 내가 못 배웠어도 남들보다 똑똑한 사람이야. 고작해야 복지사 나부랭이인 너보다는 내가 훨씬 더 나은 사람이라고. 그래, 그 낫다는 사람이 왜 지금까지 배달일 말고는 다른 일 한 번도 안 해봤는지 모르겠다. 당신 같은 사람이랑 이때까지 엮여왔다는 게 나도 아주 괴롭고 힘드네. 더 이상 떠들지 말고 각자의 길을 가자. 깔끔하게 이혼하자고. 이혼 소송하면 애미 너 재산 다 토해내야 될 텐데 괜찮겠니? 후회하지 마라. 재산뿐 아니라 애까지도 뺏길지 모른다. 너 나중에 눈물 흘리면서 질질 짜는 꼴 보이지 말고 지금이라도 마음 고쳐먹어라. 법사님이 너 평생 우는 이미 다 썼다고 그랬단 말이다. 이제 기울어질 일만 남았다고. 다리 차면 기울어지듯이 너 아주 고꾸라질 일만 남았다고. 이년아. 그놈의 법사님 말은 아직도 믿니? 미신에 정신 팔려가지고 며느리 핍박하던 시어머니는 필요 없어. 그러니까 어디 댁 아들 자식 낳아줄 다른 여자 구해보든지 아니면 그냥 둘이서만 늙어 죽어가든지 알아서 해.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여보, 제발 이러지 말자. 이러지 말기는? 변호사 이미 고용했고 필요한 서류들 다 보낼 테니까 확인이나 해. 아가, 마음 고쳐먹거라. 너 정말 후회한다. 정말 후회한다고. 최후 통첩을 보내왔던 시어머니와 남편. 하지만 저는 풍족한 자금을 갖고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한 상태였으며 그동안 제가 해왔던 헌신적인 모습 역시도 증거들이 많았기 때문에 불리할 것이 하나도 없었죠. 카톡으로 제게 남겼던 숱한 모욕적 언사들까지 고려한다면 양육권을 제가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으며 재산에서도 제가 손해볼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혼 소송은 치열한 공방으로 이어졌고 변호사분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남편의 재산을 도리어 가져오는 것은 물론 양육권까지도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이 일로 많이 심란했던 건지 술을 먹고 배달 일을 하던 전 남편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크게 다치게 만들고 본인 역시도 배달 일을 할 수 없는 중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금 제게 매달려 왔죠. 여보, 나 정말 사는 게 힘들어. 당신 없으면 안 될 것 같다고. 제발 용서해주라. 당신이란 사람이 이 집안의 수호천사였어. 나 이제 그걸 깨달았다니까. 그래 아가. 우리 명철이가 많이 반성하고 있다. 얘가 오죽하면 잠꼬대로도 네 이름을 부르고 잔다니까. 이만하고 용서해 주렴.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아니겠니? 뻔뻔하게 이를 데 없는 사람들. 당신들 이혼 소송하면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하고 거짓말로 사람 돈 뜯어가려고 했었지? 내가 당신들이랑 다시 합친다고? 머리에 총 맞지 않고서야 그럴 일이 없지 않을까? 너가 이럴수록 오히려 인생이 힘들어진다. 인생에는 업보란 게 있다. 너가 나중에 어떤 불운을 겪으려고 이러는 거니? 업보라는 말은 믿는데 지금 댁이 겪고 있는 게 업보거든요. 말 잘 듣고 연금 복권 선물까지 하려던 며느리, 소소한 즐거움이나마 시어머니한테 주려던 며느리 성의를 개무시하더니 꼴 좋게 됐지. 사실 내가 당첨된 연금 복권 원래라면 당신이 선물 받을지도 모르는 거였어. 그런데 둘이서만 당첨된 제주도 여행 갔다가 그 운을 놓친 거거든. 뭐? 너 인연. 당장 그거 내놔라. 어디 남의 당첨 복권으로 부자 행세를 하고 있어. 내놓으라고 인연아. 내가 받았을 운을 니년이 다 가져갔구나. 아이고 세상에.
거봐, 지금도 조금 틈 드러내니까 바로 막말 쏟아내잖아. 댁 같은 짐승들하고는 이제 더 엮이기 싫거든. 앞으로 더 연락하면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여보, 제발 용서해줘. 난 엄마랑 다르게 막말 안 했잖아. 꺼져. 음주운전하고 사람 다치게 만든 주제에 자기는 착하다고 말할 셈이야? 운 좋게 집행유예 정도로 끝난 걸 다행으로 알아. 야, 네가 애초에 이혼 안 했으면 이럴 일도 없었어. 이 망하려나. 그래, 그렇게 정신 승리하면서 살아. 밑바닥에서 그렇게 계속 구르라고. 아가, 네가 이러면 안 된다. 천벌을 받을 거다.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든데 어떻게 외면할 수가 있니? 정말 우리 죽이려고 이러는 거니? 아가, 차단할게요. 저는 그렇게 시어머니와 남편을 완전히 손절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제게 일말의 미련이 남지 않도록 추악한 모습을 보여주는 두 사람이 오히려 고마울 지경이었죠. 저는 현재도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여러 사람을 돕고 있고 전보다 풍족해진 경제 사정 때문에 한결 여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출산일이 임박해올수록 가끔은 걱정과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래도 인면수심의 시모와 남편과 함께 살 때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라고 희망하고 있어요. 홀로 새 시작을 하게 된 저를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